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고려제약으로부터 금품과 각종 접대를 받은 의사 1000여 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정 갈등 속 의료계를 향한 압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혼 소송 판결에 오류가 있다면서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의정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계를 향한 대대적인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리베이트 대상 의사가 1000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일단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일단 간략히 좀 정리해 보자면요. 네. 리베이트가 뭔지 그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법이나 이제 약사법 등 이제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요. 뭐 의약품 같은 것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의료기기 같은 것을 판매할 때 리베이트를 제공,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어드밴티지라든가 향응 같은 부분, 내가 이 약을 팔아줄 테니 대신 어떤 물품을 받는다거나 골프 접대를 받는다거나 이런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받는 측도 제공한 측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리베이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청장의 발표에 따르면요. 고려제약이 이런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벌여왔고 이 리베이트 대상자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의사 1000여 명이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 내용을 보자면 직접적으로 어떤 이 해당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해서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도 있고 가전제품을 받은 경우 때로는 이제 골프 접대를 받은 경우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담의 정도라든가 실질적으로 리베이트 관련 법 규정에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소환의 조사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조사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리베이트를 둘러싼 수사는 사실 뭐 새로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수사 대상자 규모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례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시기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바로 내일이죠.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이 전날 오늘 이렇게 기사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압박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 이런 예, 의혹도 예. 있지만요. 일단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려제약과 관련해서 현재 고려제약은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법적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 고려제약 관계자 8명 그리고 의사 14명이 지금 입건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1000명 규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명 내용, 이들이 어떻게 이런 접대받은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금품이라던가 물품이 제공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소명하는지 여부에 따라 입건 대상자 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만큼 예, 예.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리베이트인지 아니면 어디까지는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인지 사실 이런 원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사들 뭐 학회를 간다거나 제약회사와 함께 협업하는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리베이트로 볼 수는 없거든요. 이걸 좀 구분해내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시점이 지금 딱 의정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의료계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이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죠. 이제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수사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의료계와 어떤 정부 간의 갈등이 있기 전부터 어떤 첩보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이 리베이트 자체는 불법적인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리베이트 자체에 대한 수사 외에 어떤 의사들을 압박하거나 어떤 협상의 카드로서 쓰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선을 긋고 있고요. 예. 이것의 의정 갈등 사태 지금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지금 시점에 이런 걸 공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의사 측 입장에서는 왜 지금 이렇게 굳이 1000명이라는 숫자까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개를 하면서 어떤 여론전을 준비하는 거 아시냐 이런 이야기로도 맞서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앞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도 뭐 이게 이제 리베이트 수사라는 게 뭐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불법 리베이트 실태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의료기기라던가 의약품 같은 경우 단가도 매우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 팔린다면 제약회사라던가 아니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도 맞지만 이것을 대중을 상대로 바로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의료인, 병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 간에 혹은 의료기기 회사 간에 굉장히 심각한 어떤 경쟁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성분의 약, 비슷한 성분의 의료기기가 있다면 어느 회사 제품을 어느 병원에서 쓰는지에 따라서 해당 회사의 매출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의 성능이라면 우리 회사 제품을 써달라 이렇게 의약계라던가 아니면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종의 로비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판촉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런 부분, 의약품이라던가 의료기기를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처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사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제품, 우리 약을 판매하도록 우리 약을 써달라고 좀 홍보해왔다. 이런 부분이 관행처럼 여겨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도 뭐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 호텔 회원권을 제공받는다거나 아니면 골프 접대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요. 요즘은 이런 부분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불법적인 리베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 맞고요.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도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의심된다라고도 밝히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제약사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수사를 받게 되는 의사도 상당히 좀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계선상에 있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뭐 학회가 열린다거나 임상실험 같은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회사가 어떤 의료기기 회사 내지는 제약회사가 병원의 어떤 부분을 제공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볼 수 있다? 이건 또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지불한 모든 금액이 다 불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고려제약 한 이 회사로부터만 1,000명이 문제가 된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제약회사는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의 칼날이 다른 제약회사로도 충분히 향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더 많은 수의 의료인들이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받는다거나 이런 일에 좀 입이 오르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경찰이 칼을 빼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약회사로도 그리고 다른 의사들로도 수사는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의사협회가 내일 집단 휴진하고 총걸기 대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대한의사협회, 이 수뇌부 등에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주도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런 집단 행동을 교사하지 말라 그런 교사 금지 명령도 발동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된다면 특히 이제 대한의사협회의 지도부라고 볼 수 있는 이 핵심 멤버들에게는 어떤 법적인 제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불법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부분은 충분히 보장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좀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연 타협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경찰 예. 쪽에서도 만약 보건 당국의 어떤 요청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뭐 추가적으로 집단 행동이 좀 더 폭력적으로 나아간다거나 불법적인 부분으로 나아간다면 제지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겠다. 또 이러한 입장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 서서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상고의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먼저 최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대담을 이어가 보죠.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네, 최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또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할 것을 선고를 했는데 최 회장 측이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내용의 오류를 지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오류, 예. 어떤 그렇습니다. 부분입니까? 이 오류를 지적했는데요. 앵커님 원래 자수성가했다 이러면 굉장히 칭찬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수성가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번 이혼 소송에서는 사실 나는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승계상속형 네. 오너다.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수성가를 부정해야지만 이 재산 분할에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의 액수를 대폭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이 회사를 모두 일으킨 것이 아니라 가업 승계라고 하죠. 내가 상속을 받은 것이다.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이 회사가 커온 것이다. 이렇게 승계상속형임을 주장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요. 예. 지금 최 회장이 말하고 있는 이 오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지금 이번 재산 분할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것이 SK 주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SK 주식의 모태가 된 것이 바로 대한텔레콤 주식입니다. 이 대한텔레콤 주식이 몇 차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먼저 일단 98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 98년도라는 이 연도가 이 최선대회장, 최종현 선대회장이 이제 사망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 이전에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실상 SK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어떤 지금 최태원 회장이 재산 형성에 관여한 부분이 없어서 그 전에 부분은 노소영 관장이 어떤 재산 분할을 주장할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98년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94년도가 시작점입니다. 94년도에 최종현 선대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를 하면서 이때 최태원 SK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입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94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매집한 주식이 있고요. 이게 98년도에 얼마인가 이 부분이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98년도까지의 가치는 이제 최 선대회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재산이 되고요. 98년도 이후에 이것이 상장이 된 시점이 09년도인데 2009년도, 그러니까 상장 전까지 98년도부터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이 이 회사를 키워온 부분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94년도, 98년도, 09년도 이 연도가 중요한데 지금 최 회장이 말하고 있는 오류는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 98년도에 이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가 이전 2심 판단에서 잘못 산정이 되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당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100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예. 100원이 아니라 사실상 1,000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원에서 1,000원은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최 선대회장, 그러니까 아버지
때 이룬 성과가 사실상 100배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의 가치가 잘못 판단되어서 오히려 내가 기여한 부분이 커지고 아버지의 기여도가 줄어들었다. 축소됐다. 네, 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사실상 100배가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내가 기여했다는 부분이 지나치게 크게 산정이 되고 아버지가 이룬 회사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작게 평가가 되어서 예. 노소영 관장에게 너무 많은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이 오류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재판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있었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전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래서 최종현 선대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이 주식에 대해서 기여도를 봤을 때 선대 회장이 12.5, 최태원 회장이 355다 이렇게 보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한 계산에 따르면요. 최선대 회장이 이제 125배, 최태원 회장은 35.5배. 그러니까 역으로 이 기여도가 전혀 뒤바뀌게 되기 때문에 예. 이 수정에 따르면 사실 지금 최태원 회장의 말처럼 본인이 승계상속형이다. 나는 자수성가가 아니라는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고 지금 최태원 회장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수치상의 잘못, 그러니까 100원으로 기재를 했지만 사실상 1,000원이 맞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 부분은 맞지만 이 부분이 이후에 어떤 이 SK 지금 현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재산 분할,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에게 35%의 재산 분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다른 영향을 끼치는 바가 없다. 이것은 최선대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어떤 그런 기여도에 대한 계산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예. 보고 있어서 다른 내용이 바뀐 것은 전혀 없고 이 판결의 결론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 다만 이 주식 가치에 계산한 수치적인 어떤 계산 실수만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최 회장은 SK의 성장이 6공화국의 후광으로 이뤄졌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들어보죠.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SK 구도대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등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회장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노관장 측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침소봉대했다. 아예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 판결문 전체를 공개한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게 지금 이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관심을 갖는 사건은 맞지만 이런 가사 사건,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판결문 조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재판 판결문의 경우에는 뭐 사건 번호라든가 당사자 이름 같은 것을 알면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런 가사 사건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지 않는데 사실상 2심 항소심 재판 같은 경우에서는요. 노소영 광장의 완승이라고 평가할 그런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재산 분할 액수와 미자료 액수가 굉장히 상향해서 책정이 되었다는 부분도 완승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또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어떤 최태원 회장이 어떤 그런 혼외 자식을 공개한 부분이라던가 어떤 가정의 가치를 저버린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서 굉장히 조목조목 이 부분을 좀 비판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판결문을 공개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완승한 판결, 완승한 소송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을 최태원 회장이 동의하거나 이게 공개될 일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일전에도 이것이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는 지금 공개된 점이 이미 알려져 있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심히 유감을 표현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을 상대로 이 부분이 모두 공개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미 많은 부분이 또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노소영 관장 측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수치적인 계산의 차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을 수정한 것에 불과한데 이것을 이렇게 기업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어떤 재판,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약하게 만들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매우 유감을 또 표하고 있어서 결국 이제 아직 재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 대법원이 남아 있거든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최태원 회장이 직접 또 입장을 밝힌 만큼 그야말로 양측의 법정 싸움이 앞으로도 좀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치열한 공방이 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재산분할이 1조 3,808억 원이었어요. 아무리 기업의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주식도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당장 SK의 주식 가치가 요동을 칠 만큼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노소연 관장이 이 돈으로 SK 지분, 주식을 매입한다면 한 번에 최대 주수로 올라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정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 본인은 자수성가역이 아니라 승계 상속을 받은 그런 부분이 이 SK의 전부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도 결국 대법원에서 이번 판단을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가져오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조금 유리한 고지에 있는 쪽은 노소연 관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통의 이혼 사건, 가사소송이라면요. 2심에서 얻은 그 판단 결과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정말 대폭 뒤집히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사실적인 판단은 이미 2심, 항소심에서 끝나고 이 법률적인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없는지는 대법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이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건 위자료도 30억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고요. 워낙 막대한 재산 분할 그리고 이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 말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법적으로도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충분히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현재 어떤 조금 더 우위에 서 있는 조금 더 쉬운 입장 내지는 좀 승리할 가능성이 한 발은 맡은 입장. 쪽은 노소연 관장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도 살펴보죠. 한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박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 씨의 아버지를 이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박 씨가 내일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죠? 네, 사실 여러 가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최고의 선수였죠. 박세리 선수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이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내용을 보자면은 어떤 골프 레저 타운 그리고 국제 골프 학교를 유치하는 사업에 지금 이 재단은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는데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이 재단의 도장을 위조해서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가 이 부분이 허위임이 밝혀져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소가 진행된 부분 이와 관련해서도 박세리 씨가 고소한 건 아니지만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점에서 어떤 부녀 사이에 일종의 어떤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성 보도가 잇따랐을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박세리 씨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알려진 그리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공개된 그 집과 관련해서도 지금 경매가 개시되었다가 지금 잠깐 중지된 상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박세리 씨 부친의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워낙 지금 관련해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국민들도 지금 이와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있는 와중에 너무 많은 추측성 그런 보도들이 쏟아지니까 박세리 씨가 이 부분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제대로 알리겠다고 하면서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어쨌든 그 사문서를 위조한 부분, 재단 명의 도장을 위조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에 컨소시엄 중에 한 업체로서 지금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들어가서 입찰을 받으려다가 이것이 발각된 부분은 사실 사실인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박세리 씨가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내일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박세리 씨의 주택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그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게 일단 경매 집행이 정지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렇죠. 일단 박세리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네. 경매가 좀 멈춰진 상태인데 이 해당 부동산 사실 우리가 유명 프로그램에서 박세리 씨가 거주하고 있는 집 그리고 한 집은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고 한 집은 본인이 바로 그 옆에 4층짜리 집을 지으면서 본인의 이제 자매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또 굉장히 고급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사고 이 주택 때문에 사실 리치 언니라는 그런 애칭이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집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 어떤 채권자, 그러니까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은 지금 그 돈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은 당연히 가장 먼저 해두고 싶은 그런 절차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에 압류를 걸어놓는다거나 하는 거를 해두음으로써 내가 받고 있지 못한 그 돈을 좀 담보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그런 부동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특히 애초에는 아버지와 박세리 씨가 5대5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아버지의 지분에 대해서 박세리 씨가 이후에 모두 본인 명의로 가져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채권자들이 이 부분, 지분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등기를 취소하라 이런 소송도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경매가 개시되었다가 일단은 경매가 정지되었다가 하는 걸로 봐서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좀 맞아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사실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인지 왜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전이 제기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세리 선수가 내일 그 기자회견에서 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밝힐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이 부동산에 관련한 이 경매 부분 그리고 어떤 미납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채권자들이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도 내일 좀 내용을 들어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